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문수만큼 뜨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을 압박하려고 민주당에서 기어코 칼을 빼들었죠. 탄핵이라는 칼을 빼들어 가지고 최상목을 날리겠다. 근데 이게 말이죠,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가 많았다는 겁니다. 최상목은 경제 사령탑 아닙니까? 만약에 최상목까지 날리게 돼서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그야말로 그 책임을 다 민주당이 져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더군다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또 같은 몸은 아니거든요. 민주당 다르고 이재명 다른 건데. 근데 이재명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민주당이 지당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나의 방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결국은 또 민주당이 밀어붙여 가지고서 또 최상목 탄핵안을 갖다 발의했죠. 근데 이것은 이재명의 뜻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말이죠. 그렇게까지 30번째 탄핵 발의,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 엄청나지 않느냐, 역풍 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은 이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말이죠, 멘탈이 흔들렸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멘탈 붕괴설이죠. 이재명의 멘탈 붕괴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이제 탄핵에 완전히 귀신 들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탄핵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탄핵을 하는 거지, 뭐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갖다 붙여. 그걸 갖다 붙이기 위해서 최상목의 10년 전 사건까지 들춰냈답니다. 야, 정말 최상목을 갖다 나쁜 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핵시키기 위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최상목의 10년 전 사건까지 들춰내가지고 최상목이 이런 놈이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더블당이 말이죠,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국 했는데요. 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고발까지 한답니다. 이날 군소 야당들과 함께 국회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대표, 김용민 얘는 최상목이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 아니, 헌법재판소 능멸한 걸 네가 왜 신경 써?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며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부정했대. 그리고 이 능멸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 다시 말해서 최상목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부정했대. 언제 그랬어? 그다음 최상목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대. 언제 그랬어? 그거를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용민은 말이죠, 이런 핑계를 댔어요. 들어보세요. 어떤 핑계를 댔냐? 최상목을 갖다가 이제 탄핵하기 위해서 1, 2, 3 내란 공범 혐의, 공범이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 총 4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아니, 공범은 아닐 게 뻔한 거고, 아니 이게 내란이 아니니까. 계엄이 무슨 내란이야. 아웃. 두 번째, 마은혁 안 한 거? 이거는 마은혁 안 한 거는 니들이 합의 안 했잖아. 합의에 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최상목이가. 다음에 마용주 미임명? 이거는 다 마시네. 마용주 미임명,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대통령께서 오시면 하실 거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오시면 하실 거다. 그래서 미임명한 거고. 그다음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이게 상설특검을 갖다가 왜 지금 최상목의 탓이야, 이게 말이죠. 이로써 민주당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이 됐다.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는 13건. 가결만 됐지 뭐 헌법재판소 통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는 벌써 8건입니다. 민주당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들으면 정말 해대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 할 겁니다. 민주당이 최상목을 저거 말도 안 되는 아까 4가지 그걸로 탄핵소추 사유를 삼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 가지고 탄핵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걸 집어넣냐면 보세요. 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관여했다. 누가? 최상목이가. 아니, 무슨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상목이가 국정농단에 관여해. 알고 보니까 이거야. 최 권한대행이 2015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대요. 2015년에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우의선 지시를 따라서 미르재단 설립과 불법 모금에 관여했다. 그러니까 너도 책임 있다. 아니, 그러면 그때 왜 책임 묻지 않았어? 세상에 말이죠.
그 책임자도 아니고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었는데 그 비서관이에요, 비서관. 그때 왜 미르재단 설립과 그 불법 모금에 관여했느냐, 이거를 이제 꼬투리 잡는다는 거야. 10년도 더 된 일을, 그리고 그거를 세상목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는 일을, 고리장 일을 끌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재명의 멘탈 붕괴설이 나오고 있는데, 멘탈 붕괴설이 확실합니다. 이게 대륙 이동설처럼 확실해. 이게 멘탈 붕괴설이 확실하다. 자, 이렇게 10년 전까지 꺼내가지고 이렇게 최상목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건 보복의 감정이야. 보복의 감정. 그래서 이거는 무슨 최상목이를 탄핵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그렇게 있겠어.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죠,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큰 이득이 없다,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굳이 최상목이를 갖다가 저렇게 고발까지 하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이건 개인적 보복의 감정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말이죠, 광화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막판에 가가지고 말이죠, 최상목을 향해서 얼굴을 딱 굳은 채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마른 논에 그 쩍쩍 갈아진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굳어 있더라고요. 그런 얼굴로 지금 이 순간부터 최상목은 누구나 체포했으니 현행범이니까 몸조심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 지금도 사과를 안 하고 말이죠, 뭐 어쩌고 그냥 체포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지. 결국 지금 그전에는 좀 말조심을 하던 지금 이재명이가 말조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멘탈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전 걸 끌고 나오는 거죠. 이번에 말이죠, 공수처의 고발장을 들고 간 게 이성윤, 저번에 중앙지검장 했던 민주당 의원, 그 사람이 고발장을 들고 갔는데 거기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박근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 최상목 당시 비서관은 회의를 4차례나 주재하며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명단을 가져오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최권한대행을 쏴야 한다.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제 고발, 그 당시 미르재단 무슨 재단 할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회의해 가지고서 무슨 뭐 그때 관여를 했다. 박근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 최상목 당시 비서관은 회의를 4차례나 주재하며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명단을 가져오라고 화를 냈다. 화를 내면 죄가 됩니까? 근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도 최 권한대행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의와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야, 이제 흠집 내게 하는 거죠. 최 권한대행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의와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이미 모든 수사가 끝나서 과거 안종범 경제수석 등도 다 무죄가 났다.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다 무죄가 났어. 공갈 혐의로는 당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 무슨 죄라는 거야 도대체가? 최 권한대행을 당시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따로 기소하지 않은 사안이다.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검찰도 그때 판단을 해봐가지고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검찰도 기소도 안 한 사건인데 그걸 잡아다가 지금 하겠다? 기가 막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최 권한대행 탄핵은 무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가뜩이나 탄핵 피로감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상대에게 물어뜯을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 오히려 지금 물어뜯을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쟤들을 향해서 탄핵 중독, 집단 광기, 멘탈 붕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테러 협박과 탄핵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탄핵 중독이란 집단 관계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서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전과 사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은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조차상의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인민노련과 우리보연구 출신의 마은혁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해서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이죠,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망언집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최상목 초천재, 초천재 잘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자 초천재가 뜨고 있습니다. 초천재가 이재명한테 핍박을 받자 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핍박의 역설이죠. 야, 초천재 확실하게 또 뭐 비상하나요? 강신업 TV입니다.